네, 그 직문수 4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거의 사실상의 다변수 미적 분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상은. 물론 이 끝났다는 의미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죠? 하고 떠든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숙달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은 염두에 놓고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의 탈곡기 시간은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박혜원 선생님께서 타겟을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타겟인 거 아니? 그 직문수 지금 디스코드 탭을 보시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상학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미분 훈련이거든요.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분 훈련을 오늘 두 가지 사이드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변수 기준으로 랩이 나오느냐. 이고요. 그리고 조금의 부연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다변수 기준으로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신 박현 선생님부터 시작하는 게 타당하겠죠. 자, 질문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질문들은 단순한데 답을 두 가지로 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답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하니? 그 미분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가 곱함수의 미분법이고요. 다른 하나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호칭을 하셔도 되고, 라이프니츠 법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셔도 되고, 체인룰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같은 것입니다. 미분을 얘기할 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펀더멘탈한 어떤 뿌리에 해당하는 성질들이기도 하고 성질이라고 표현하자면 사실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규정하는 어떤 이제 그 뿌리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원하는데 답과 뭘 쓰는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린지? 물론 그 둘 다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계산을 할 때 뭐를 쓰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지금 다 할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함수를 드리면 그 함수의 미분계수와 그리고 그 미분계수를 구할 때 곱함수의 미분법을 쓰는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는지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각자 훈련을 하실 때도 요 포인트가 인지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하기 전에 좀 포인트를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19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는 이제 여러 수학들의 업적들 중에서 모든 수학은 이제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으로 환원되어지는 그 라인에서 이 기본적인 어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제가 미분 사이드에만 초점을 맞추겠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적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성질들로부터 필지메달에 준하는 업적들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결코 트리비얼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칙들을 정확하게 쓰는 것부터 인지를 하는 가운데 뭐 수준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지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라인에서 공부를 해나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박현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미분계수 및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부터 해볼까요? x 곱하기 sin x. 어, 여기 사인 x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아닙니다. x 곱하기 sin x이기 때문에 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 주게 되면 x를 미분해서 1 되고 그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와야 됩니다. 1 곱하기 sin x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와야 되고 sin x에 미분해서 x 곱하기 코사인 x에서 그 두 가지 텀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곱함수의 미분법의 결과입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많이 해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홍진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홍진수 선생님, 다음 함수에 지금 질문들은 함수만 바꾸고 답변 해결은 다 똑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x 곱하기 코사인 x의 미분계수.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입니다. 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네, 곱의 미분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선생님, 똑같은 결의 질문을 드립니다. 루트 x 곱하기 사인 x의 미분. 네,
2 루트 x분의 1 사인 x 더하기 루트 x 코사인 x입니다. 잘했습니다. 사용한 미분법은 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다음 함수의 미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3x. 3 곱하기 2 2D 3x입니다. 아, 어떤 거를 썼는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체인룰 썼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허해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유찬 선생님, 2 sin x. 코사인 x 곱하기 2D 사인 x입니다. 잘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썼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하신지 확신은 없는데, 윤진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준현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ln 루트 x. 함수의 미분법을 쓰고 아닙니다. 합성을 해야 됩니다. ln 루트 x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형태의 이제 곱함수의 미분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 주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x분의 루트 x 더하기 2부 모르겠습니다. 네, 그 lnx의 미분 형태가 x분의 1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ln 루트 x라고 했으니까 루트 x분의 1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x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x분의 1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x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 다음의 미분 계수를 구해주십시오. ln sin x. 1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 사인분의 1 곱하기 코사인입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합성하면, 네,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어,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선생님, 같은 질문과 다른 함수를 드립니다. x 코사인 x. 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고요. 코사인 x 플러스 x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지윤정 선생님 하셨나요? 네, 지훈영 선생님, 다음을 똑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ln x제곱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x 체인로 썼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황지혜 선생님. 네, 황재 선생님,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x 3승 더하기 2x. 3x 제곱 더하기 2 2D x 세제곱 더하기 2x 네, 사용하신 것은? 사용한 거는 어 체인룰 맞나? 맞습니다. 그 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저희가 체인룰이라고 부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수 선생님 하셨나요? 네, 홍진수 선생님 하셨지만 쭉 계속 돌아보죠. 자,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x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미분.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미분은 2x입니다. x제곱, 분모가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유리함수입니다. x제곱 더하기 2분의 1, 네. 어, 이 문제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학 책을 보면 저희가 분수꼴의 미분법에 대해서도 따로 배우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 학생들한테 외우게 시키지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결에서 저희는 지금 곱함수랑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가지고 이거를 다루는 결에서 여쭤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x제곱, ln, 잠시만. 음, 이 문제의 핵심은 합성함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 1승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가 안쪽에 있고 그거의 마이너스 1승인 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써서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서 2x 이거를 어떤 어, 답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루트 코사인 x. 코사인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루트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오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오지호 선생님. 어, 2 to the 마이너스 x 제곱. 그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2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네,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 잘 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이동국 선생님 하겠습니다. 이동국. 네, 이동국 선생님. 저 마이크 안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바꾸겠습니다. S현 선생님으로. 네, 순살님. 자,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in x 더하기 2분의 1의 미분.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코사인 x입니다.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sin x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sin x 플러스 2의 전체의 마이너스 1승인 거를 토대로 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이해한 게, 네, 제가 여쭤본 형태는 sin x 플러스 2 전체 분의 1의 형태로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분모가 sin x 플러스 2고 분자가 1인 그 함수의 미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분모 형식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어,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sin x 플러스 2 전체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일단 체인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해지고 sin x 플러스 2 전체의 마이너스 2승 된 다음에 sin x 플러스 2를 이제 미분해줘야 되니까 코사인 x 붙어서 끝이 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음, 홍진수 선생님. 네, 홍진 선생님 자주 걸리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뭐를 해보면 재밌을까요? 탄젠트 x의 미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컨트 제곱 x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관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재원 선생님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트 x 3승 더하기 2. 더하기 2 x 3승 4 2분의 3 곱하기 루트 아니구나 2분의 3 곱하기 x 2분의 3이 나오지 않습니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아, 아, 이, 아, x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하니까
x 3승 더하기 2의 전체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일단은 아, 차수가 그대로 앞으로 나가고요. 3, 예. 3 루트 x 더하기 2의 전체 3제곱인가요? 네, 그렇게 3승인 하시는 건가요? 거는 상관없습니다. 3승인가요? 3 곱하기, 어, 3이 곱해지진 않습니다. 앞에 붙는 수는 2분의 1입니다. 루트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앞으로 붙어야 되고 2분의 1 붙고 1을 빼셔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루트 안에 다시 형태가 그대로 돼요. 루트 안에 x 3승 더하기 2분의 1 형태가 그대로 붙고 그리고 다시 그 루트 안에가 그 미분이 돼야 되니까 3x 제곱이 붙게 되어서 아까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2분의 3이라고 바로 답하신 거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형태를 제가 전혀, 잘 못 들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성 선생님. 그 e to d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아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x분의 1 e2d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약간 예고를 좀 드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미적분학인데요. 미분과 적분은 세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분계수와 적분이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직관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관에 대해서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 신기하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쓰게 되는 것은 미분과 적분을 서로를 역연산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쓰는 게 실질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반대로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제가 인풋으로 드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뱉으시는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전달이 될까요? 가령 이제 아까 홍준 선생님의 어떤 답변에서 시컨트 제곱 이거는 아까 그 탄젠트의 미분으로 나왔습니다. 즉 시컨트 제곱을 보면 그 형태로부터 그 반대를 나오게 하는 것까지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각자 모여서 뭐 훈련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오늘은 묻지 않겠습니다. 전달했죠?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하시면 되냐면 훈련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미적분학의 중요성을 저희가 논할 때 미분은 기본적으로 그 곱함수랑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 두 가지가 전부고 그 적분의 경우에는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가지고 이걸 하는지가 인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학은 다 미적분학과 행렬 노름이 전부이기 때문에 요거가 편해지는 만큼이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볼 때 편해진다는 의미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 해나가시면 합니다. 직문수를 어떤 이제 매개체로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훈련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끝난 건 아니고요. 탈곡기가. 자, 그래서 그 원래는 저희가 지금 이제 좀 반대 사이드까지 다 물을 생각인데 지금 이제 미분들 답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서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십시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를 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쓸 것도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요. 자, 이제부터 여쭤보는 것은 다소 이상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11을 보겠습니다. 자, 챕터 11을 봐서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의 질문은 오늘은 제가 직관과 계산 중에서 어떤 답변선에서 아마도 직관선에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계산 어떻게 하는지를 다 물어볼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나씩 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직관입니다. 심상과 직관에 대한 질문들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제 커서 보이시죠? F 프라임 이게 뭐냐가 질문. 여기서의 답은 명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심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블라이프라고 쓴 거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 형태요. 이게 뭐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달이 됐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걸리시면 본인 순번의 대상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이 각각이 어떤 의미냐, 뜻이냐, 심상이냐, 이미지냐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심상을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순차적으로 교대로 돌릴 건데요. 첫 번째 이거 F 프라임, 두 번째 라블라이프, 세 번째 요 형태, 네 번째 요 형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심상들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냐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다변수 공부랑 이제 상관이 있으니까 다변수 더 어더 스터디의 리더이신 정미원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미원 선생님, F 프라임의 그 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F'은 어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 박진섭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준 선생님. 나블라에프의 형태가 각각의 편미분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축으로 각각의 성분을 각각 미분해서 편미분한 개수를 쓴 걸 벡터 형태로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 기술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가 질문입니다. 그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량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거는 답을 드릴 생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답을 해보심으로써 이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답을 직문수를 거쳐가지고 가다듬으실 생각으로 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달됐죠? 이것도 이제 같이 디스커션들 하실 때 나눌 만한 거리들입니다. 네, 박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선생님. 네, 오지원 선생님,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세팅이 좀 다릅니다. 세팅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x랑 y라고 하는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f1이 있고 f2가 있습니다. x 성분은 f1이고 y 성분은 f2입니다. 그랬을 때 뭐 회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수식의 형태를 본다면 x 성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서 y 성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뺀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위에 그레디언트라고 표시된 저 벡터가 정해진 한 점에서의 그 벡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 파샬 X하고 파샬 Y라는 두 개의 방향이 있을 때, 그 두 방향의 차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차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벡터의 차이. 예, 아까 전에 그 나블라이프를 정의하기 위해서 파샬 X, 파샬 Y를 구했던 그 두 개의 벡터 간의 차이라고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다음번은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윤영환 선생님 딱 걸리셨습니다. 자, 다음 대상입니다. 다음 대상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번에도 인풋은 두 개이고 아웃풋이 두 개입니다. 셋업이. 그래서 인풋이 x랑 y고 그거에 아웃풋의 x 성분이 f1이고 아웃풋의 y 성분이 f2입니다. 그랬을 때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거는 x 성분의 x 편미분과 y 성분의 y 편미분의 합으로 정의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Y라고 되는 거는 기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F1과 F1이라는 건 X 성분이니까 그 X 성분에도 X와 Y의 함수로 되어 있고 이것을
X 방향으로서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면 X로 편미분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값을 얻고 그 다음에 F2는 Y에 대한 성분인데 거기도 이제 Y에 대해서 변화를 알고자 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거기에 변화량을 알고 그다음에 그 변화량을 다 합치면 총 변화량으로 해서 그 원점에서 이제 변화량을 알고 싶다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이제 뺑뺑이 돌겠습니다. 강성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성호 선생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심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레디언트.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예.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심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방향이라는 그 첫 번째 심상이 있고, 두 번째는 저 그레디언트가 특정 방향을 집어넣었을 때, 특정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방향으로의 그 기울기, 그러니까 방향도함수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함수처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안 끝내고. 지금 두 가지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장 가파르게 방향은 방향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다른 하나는 임의의 방향이 있으면 그것과 이제 내적하는 것으로서 방향도 함수가 나오는 것으로서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이 각각을 수학적으로 다 정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 가파른 방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수학적으로 혹시 정당화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 이게 말로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미분 가능한 이변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심상은 그 점을 아주 많이 확대를 하다 보면은 평면처럼 보인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심상이고, 그러면 정말 많이 확대를 해서 이걸 정말 평면처럼 보이게 했을 때 그 평면이라면 X방향의 그, 평면이라면 그 점을 지나는 높이가 일정한 등고선 같은 걸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될지를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 방향이 그 X방향으로 갈 때 그 변화율, 그러니까 그 기울기, 그다음에 Y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그 각각의 성분으로서 2차 R2의 성분으로서 그 위에랑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슬로이스를 집어넣으면 그게 그 가장 가파른 방향이 도출이 되어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래서 가장 가파른 방향이 되냐가 질문입니다. 아, 음, 머릿속에 그, 참 빈틈이 많은 답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답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등고선이라고 얘기했던 그 함수값이 일정한 어떤 그 경로의 그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부족한 것 같지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답하는 게 제 생각엔 타당하냐면,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디렉션을 고릅니다. v라고 하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체인 룰에 의해서 나블라 f와 v의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적의 정의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것이 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질문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혜 사용하겠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네 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심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파보고 싶은 건지를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지금 전 뭔 말인지 외계어 같아서 노트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예. 중에서, 네, 저는 이 방금 발산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발산의 직관이 원천 검출기라 했는데 뭔가 한 지점에서 각각의 방향을 주어져서 이거를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중간에서 어떤 값으로 쭉 나아가는지를 재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느낌들을 좀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파고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예찬 선생님. 네, 혈전 선생님, 다 같은 질문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심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레디언트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제 생각에는 이게 심상으로서 적절한 답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방향으로의 어, 변화율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적으로.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선생님, 뭔가 처음 걸리신 느낌인데,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또, 저도 두 번째 하는데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면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편미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방향이 주어졌을 때의 그 값을 토해내는 그 장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 도함수랑 그레디언트 벡터와 그, 그, 그 방향 간에 서로 같다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 가능의 정의랑 다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디스커션들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분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같이들 얘기들 나눠 가시면서 해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번째 묵시 바랍니다. 어, 지윤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주윤전 선생님 같은 질문 드립니다. 너무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해하신 거죠? F 프라임과 나블라 F랑 그 나머지 두 개의 형태들, 회전과 발산이라고 노트에 적어 놓은 것 중에서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심상을 설명하라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놀라운 거는 회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는 결과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의 순간 회전의 의미라는 게 되게 호기심은 가는데 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준비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컬에 대해서 약간 사이드 코멘트만 좀 남기고 계속 좀 질문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약간 제가 이제 학부생이던 그 시절에요. 옛날 일적에 좀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자공학과를 이제 학부 졸업하기 전에 컬을 이해하면 천재다. 이제 직문수에서는 이거를 모두가 통과하도록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알차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회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좀 부연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지원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효정 선생님한테 네, 좋습니다. 윤현 선생님 같은 질문 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갑자기 안 돼서 F 프라임에 대해서 제 감상을 나눠보자면 F 프라임은 뭔가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그 함수의 변화율, 그 변수에 대한 변화율, 그 변수가 변할 때 함수값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오디오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오지원 선생님 같은 질문 돌려드립니다.
다들 이제 갑자기 지목당하셔가지고 그 마이크 다시 키는 중간 과정들이 좀 걸리는. 아, 죄송합니다. 좀 얼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네 가지 이야기하고 계신 게 맞죠? 그 네 가지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예. 저 일단 제가 그 노트 보면서 일단 공부했던 거는 일단, 어, 그레디언트 F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딘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F가 어떤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 지점에서 출력하는 벡터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이라는 벡터가 같은 그 평면 위에 놓여 있다는 좀 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최대값은 아마 그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면 최대값이 나오고 그 방향이 반대면은 이제 최소값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면 어떤 그 내적의 결과가 이제 어떤 방향도 함수가 어떤 심상을 갖게 하느냐는 다시 일변수로 돌아와서 우리가 f 프라임 x dx라고 그 f 프라임 x라고 부를 때 뭔가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정의역에서의 변화의 비율분의 공역에서의 변화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서 그 언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방향도 함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그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는 지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그 지값이 얼마나 그러니까 등고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내가 봤을 때 얼마나 그 계단이 높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계단이 완만한가를 결정하는 그것이 이제 방향 도함수가 아닌가 저는 좀 심상을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네, 다음 분은 저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네, 이영미 선생님 같은 질문 들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곡선에 대한 순간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점에서 그러니까 저의 심상은 점에서 봤을 때 그 점과 이어지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 점과 점의 약간 직선 형태, 점에서의 직선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질문들을 드리는 어떤 결은 가서 디스커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상들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일단 그림상 명료해지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그림상 명료해지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이제 시작을 했었던 몇 가지 그 근본적인 함수들, 박현 선생님이 어떤 잘 적어주신 그 근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법을 두 가지 성질을 토대로 수행하는 법을 알면 그 미분법들을 토대로 해서 방금 언급이 된 대상들은 다 구체적으로 계산들이 가능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고 심상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뭐 한 주만에 다 분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기보다 직문수 통과하시는 중간 과정에서 이것들을 잘 정립해 두시면 두고두고 요긴하실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의 어떤 결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디스커션하는데 유익하게끔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직문수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반부로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 진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포인트들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문수를 어떤 패스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적어도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직문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은 미적분학과 사형대 수학들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감을 잡아가는 거가 직문수의 기본적인 어떤 운영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형대수에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무지개 정리입니다. 괜찮을까요? 무지개 정리이고 그 무지개 정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7, 8강에서 나왔던 그 내적을 토대로 대칭력을 가지고 타원을 그린 그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그림들 다 이제 슬슬 짜증나는 그림들 뭔지 아시죠? 그 그림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이제 보시면 행렬 자체로 그러니까 내적을 행렬로 쓴 다음에 그 내적을 행렬로 쓴 거에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무지개 정리를 적용하되 거기서 회전 행렬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그 중간 과정들이 그 디테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군으로 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은 결국 행렬식을 토대로 해서 푸는 과정으로 주어져 있고 행렬식과 회전 행렬들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군이라는 관점이 에센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내면 일단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현대 체계에서의 선형대수까지는 직관적으로는 다 보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 직문수 이 과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을 토대로 한 이제 mathematical literacy를 올리기 위한 게 목적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 지금 타원 3개 그려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들을 퀄리티 있게 분쇄하면 선형대수 쪽은 어떤 게 임의로 나오더라도 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돌고 도는 이야기다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어떤 실제로 응용 사이드에서 어떤 공학 사이드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행렬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행렬의 사이즈를 2로 줄여요. 2 곱하기 2로 줄여요. 거기서 뭐냐라고 하면 직문수에서 다른 대상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쇄해 두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오늘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과정은 미분과 적분의 의미들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데가 포인트가 있다는 걸 다 동의하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엘리멘터리한 훈련에 해당하지만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과정과는 여러 결에서 다릅니다. 그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미스리딩하는 면이 있어요. 저희가 캘큘러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미적분이라고 번역하는 것 자체에서 조금의 미스리딩이 있다는 의미에서 직문수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포인트는 미분이 먼저가 아니라 적분이 먼저라는 포인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미분하기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칼큘러스라고 하면 일단은 미분 배우고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적분을 배우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왜 우리가 적분을 우선순위로 먼저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일단 적분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생각하면 적분은 기본적으로 무한합입니다. 기본적인 룰이 전달했죠? 그래서 무한합인데 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텀들이 무한개가 있는 거 그거 더한 게 적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의상은 합인데 우리는 이걸 합 가지고 절대로 그 단순 정의 가지고 계산 안 할 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렸던 예시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게 5050인 거에서 물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1부터 100은. 근데 1부터 예를 들어서 10억, 1부터 뭐 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패턴을 발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의 어떤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과 100을 더하고 2랑 99를 더해서 소위 말해서 군으로서의 결합법칙을 썼어요. 결합법칙의 뜻은 계산 순서를 바꿔도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계산 순서를 바꿔서 1과 100 페어링 맞추고 2랑 99 페어링 맞추고 3과 98 페어링 맞추는 식으로 하면 100일이 50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일 곱하기 50이니까 5050이야. 이 룰로 갔던 것이죠. 이 룰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노가다를 할 수 있지만 피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벡터 공간에 해당하는 예시는 R2를 기본적으로 볼 때 X 성분과 Y 성분을 가지고 다루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 혹은 이제 뭐 데카르트 좌표 이런 말들 쓰는데 데카르트가 발견했던 방식이 그냥 누워가지고 파리 보다가 발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간 정서는 게으름의 정서에 좀 더 가까워요. 게으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결에서 일단은 무한합을 계산할 생각을 했다가 포인트입니다. 전달이 됐죠? 무한합을 정의 가지고 안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를 안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다 디스커션 할 때 녹으셔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어떤 결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f of b 빼기 f of a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x축에서 a부터 b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 y는 f of x가 있을 때 f of b 빼기 f of a를 보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 b랑 a, x축에서 a랑 b 사이를 숫자들을 쭉 채워요. 쭉 채워가지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반복합니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데 똑같은 수를 빼고 똑같은 수를 더해도 이퀄에서 깨지지 않는 거 가지고 여기서 트리키한 점은 뭐냐면 넣는 숫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한정 계속 넣을 수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룰을요. 그래서 그거를 조밀하게 채워요. 조밀하게 채워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거가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오늘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겁니다. 미분 가능한 거의 심상은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는 그 심상으로 인하여 아주 작은 것에서 바라보면 선형처럼 보여요. 함수가. 그래서 더하고 빼는 그 룰만 가지고 해보면 결국 다 내부에서 다 캔슬이 쭉쭉쭉쭉 캔슬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문수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캔슬이 쭉쭉쭉쭉 일어나가지고 f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적분을 해준 것과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같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질문이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부드러운 곡선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 가장 축소해서 다 캔슬시킨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왜 뾰족한 점은 가장 축소했을 때는 미분이 안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미분 가능의 정의 때문입니다. 미분 가능의 정의는 극한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변수에서 극한은 방향이 두 개가 있죠. 저희는 이제 다 이변수 기준으로 방향이 무한계가 있고 나중에 곡선도 따져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디스코드에서 활발히 대화가 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한 점을 기준으로 극한이 이쪽 우극한도 존재하되고 좌극한도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뾰족한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언제나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거는 극한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심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검증이 가능한 걸로 바뀌어 있는 것도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적분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는 가운데 심상까지 그리는 방식으로 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잘 배우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그 큰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결은 그 하나는 캔슬의 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넣다 뺐다 해주면 그거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그 중간에 다소가 되는지. 그런데 국소적으로 다 그렇게 생겨 있는 거가 이 곡선이라고 하면 그 룰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상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f 프라임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이다. 이거를 일단은 심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디스커션을 잡으십시오. 노트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작은 적분이 먼저 있고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f 프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분을 구하는 타겟으로서 f가 있고 그 f를 계산하기 위해서 f 프라임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이 해석을 따라서 오늘 저희가 같이 훈련한 이 네 가지를 볼 거예요. 전달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f 오브 b 빼기 f 오브 a라고 하는 것을 적분으로서 보기 위해서 적분으로 말이 되는 f 프라임을 도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도 되잖아요. 이퀄이니까. 해석의 문제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말들 알아들으실까요? 뭔 소린지? 캔슬에 의해 가지고 말이 되도록 하는 걸 f 프라임 자리에다가 넣겠다 이거예요. f 오브 b 빼기 f 오브 a에서 넣다 뺐다 했을 때 그 넣다 뺐다 해서 캔슬이 되도록 하는 답이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을 정의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반대로 배우잖아요. f 프라임을 먼저 배우고 f 프라임을 적분하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된다. 이 룰로 배우셨을 땐 여러분들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왜 성립하는 거야라고 하면 아마도 답을 뭐라고 하실 거냐면 증명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실 거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증명했어야 됐겠지.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적분을 합으로 보는 룰을 가지고 보니까 f 프라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직문수에서 미적분항을 배운 분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 현대수학에서 기본적인 미적분항의 관점입니다. 적분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상으로도 그게 언제나 맞아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연속 가능하면 리만 적분 가능해요. 저희는 적분 가능한 거에서부터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게 큰 것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가운데 이게 지지난주에 드렸던 얘기였고요. 레코드 이제 돌려보시면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였고 지난주에는 지금 여기서 발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그래프를 X축에다가 그 인풋을 놓고 Y축에다가 아웃풋을 놓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어요. 방금 만든 심상 레벨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심상 레벨에서 물론 여기서 X축에다가 A부터 B까지 인터벌을 위치를 시키고 거기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면 지금 말한 게 잘 돼요. 맞는데 근데 이 심사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오픈 인터벌이 그냥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R2에다가 놓여져 있어도 무방하겠고요. R2에 있는 오픈 인터벌에다가도 그래프를 그려놔도 돼요. 지금 이 심사에 동작하는 방식에서는 R1에다가 오픈 인터벌을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저희는 결국에는 국소적으로만 선형처럼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국소적으로만. 그러니까 그 만약에 R2에다가 직선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직선을 놓을 필요도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곡선을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R2에다가 곡선을 놓고 곡선 위에서의 함수값들이 있으면 똑같은 논리가 전개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상 레벨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변수 함수가 f가 이제 x만 받는 게 아니라 x, y를 받는 거라고 하면 f 프라임을 대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가 나블라브 f예요. 그 자리가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 함수의 양극값의 차이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는 펀더멘털 티어럼 뭐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거 실제 증명은 원 베리어블 펀더멘털 티어럼 칼큘러스랑 완전히 같아요. 그걸로 돌리는 게 포인트예요. 똑같습니다. 실제로 치환적분을 가지고 실제로 증명을 합니다. 일변수 미적분의 기본 정도로 해요. 근데 저는 그 증명 디테일 중에 이게 아니라 심상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림은 R1에서 오픈 인터벌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 위에서 그려놓은 다음에 쭉쭉쭉 채를 쳤잖아요. 채를 쳐가지고 쭉쭉쭉 보면 국소적으로 F'을 가지고 근사할 수 있다. 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넣고 뺏고 해서 캔슬이 되는 걸 가지고 결국 쭉 캔슬 내부에서 캔슬 다 되고 맨 끝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된다라는 거가 이 지금 R1에서 오픈 인터벌을 놓은 거 대신에 이거를 R2에서 곡선으로 대체를 하고 곡선 위에서 정의해야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이게 디스커션 거리.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해주는 바는 이제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게 물론 자체가 너무나 요긴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뭐를 가르치냐면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을 만드는 것은 아마도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직문수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는 이게 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20기 30기까지 운영이 될 거를 기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그 여기서 나중에 직문 어떤 미적분학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 필드에 맞는. 그랬을 때 미적분학이 만들어지는 것은 먼저 적분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미분이 만들어지는 게 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았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F 프라임이 있고요. 나블라 F, 그레디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이라고 불렀고 로테이션이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만 컬이라고 보통은 부르죠. 근데 일부러 오늘은 제가 그 이제 변수 두 개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변수 세 개를 기준으로 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수 두 개에 대해서 와 다음에 변수 세 개로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변수 두 개, 그리고 발산. 그래서 오늘 개념들을 보면 미분계수, 우리가 원래 미분계수라고 불렀던 그것, F 프라임, 그리고 그레디언트, 뭐 우리말로 혹은 한자로는 구배라고 번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레디언트를. 근데 그냥 구배는 오히려 오히려 좀 이질적인 느낌을 내자 그냥 그레디언트라고 호칭을 할게요. 그리고 컬 혹은 회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산. 그래서 제가 지금 상정한 것은 그 디스커션 하시면서 이것들이 심상의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본인 나름대로 혼자 생각해 보시는 선에서는 생각해 보실직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이 직무수의 어떤 타깃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상들을 우리가 왜 정의하는 거냐면 이게 적분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좋다. 100만 번 양보해가지고 이 대상들의 심상을, 아, 그래, 그레디언트는 이런 심상이고, 컬은 혹은 로테이션은 이런 심상이고, 다이버전스 발산은 이런 심상이라 치자. 근데 왜 이것들만 생각해야 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비단 이것들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길을 잃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무한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에서 어떤 신박한 거가 존재해가지고 그 신박한 거가 요긴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들을 정의하는 기준은 적분상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 예전에 어디선가 다변수 비적분학을 보신 적이 옛날에 있다면 다 정보상은 본 적이 있는 것들이지만 이 관점에서 인지하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 F 프라임이랑 나블라 F, 그 F 미분계수랑 그레디언트의 차이는 변수의 인풋의 개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F 프라임은 변수가 한 개, 나블라 F는 변수가 두 개, 인풋 기준으로. 동의하시죠? 자, 여기서 이 펀더멘털 캘큘러스의 결을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데 기본적인 적분의 룰은 캔슬을 가지고 내부 다 캔슬시키고 경계만 남기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이 직관을 가셨다고 전제하고 떠드는 거예요. 만약 이 직관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디스커션을 천천히 나누시면서 이 직관을 심상을 잡으신 다음에 이 나중에 레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결국엔 에센스가 1차원 인터벌과 그 경계의 관계라는 거예요. A랑 B라고 하는 두 점을 일종의 물론 저희가 차원이라는 말을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직문수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갖고 있는 직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면 1차원 대상 정도로 호칭할게요. 1차원 공간 정도로. 그리고 점만 있는 거는 0차원 대상이라고 볼게요. 0차원 공간.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원 공간과 그거의 경계에 해당하는 0차원 공간의 관계가 미적분의 기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느낌이 괜찮나요? 그래서 보면
1차원 대상을 기준으로는 미분계수를 적분하고요. 0차원 기준으로 계산으로는 F를 기준으로 뺐어요. 방법이. 나블라이프 쪽도 보세요. 나블라이프도 보면 R2에서 곡선을 그려놔요. 1차원 대상, 곡선. 이 곡선에 시점과 종점이 있어요. 0차원 대상. 그러면 미적분화의 기본적분의 결은 이 1차원 곡선을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적분하면, 물론 서적분을 해야겠죠? 1차원 곡선을 그레디언트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0차원 두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적분학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기하가 숨어 있어요. 차원의 관계라는 거가 숨어 있고 내부 영역과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애시당초 지금 미적분학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보세요. 미적분의 기본적인 직관. 두 점을 찍어요. 두 점을 연결해야 됐죠. 연결을 해요.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쭉쭉쭉쭉 그 파티션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 달려가는 선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경계점과 선의 관계를 규정했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곡선 기준으로 보세요. R2에서도 두 시점과 종점이 있어서 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곡선이 있다면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곡선을 파티션을 쭉쭉 쳐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기하적 직관이 동작하고 있어요. 뭐냐면 경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우리는 함수값 두 개를 더하고 뺄 건데 이거를 1차원 대상으로 채워가지고 거기서 1차원 대상에서 뭐를 적분하면 되냐면 그레디언트를 적분하면 답이다. 이게 그레디언트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가 뭐를 정당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를 왜 정의해야 되냐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레디언트가 뭐야? 가장 가파른 방향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 방향과 내적을 해주면 방향도 함수가 그 방향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성질이에요.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정리하는 이유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되도록 하는 타겟이니까 정의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F라고 하는 함수를 이 곡선의 시점과 종점에서 뺀 거가 적분하는 걸로서 뜨도록 하는 그 적분하는 함수가 뭐냐?가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니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질이 그거인 거예요. 순서가 반대예요. 성질이 그거인 걸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해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적분을 먼저 염두에 놓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를 정의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왜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어떤 얘기를 해놓고 오늘 필요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러면 이 얘기 혹시 질문들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계속 떠들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를 눈치챌 수 있냐면 왜 우리가 시점과 종점 및 그거를 연결하는 거에만 생각이 제약이 생겨야 되냐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0차원과 1차원에 대해서만 우리는 결국에는 캔슬만 쭉쭉쭉 돼가지고 경계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의 방식이. 그 생각만 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놓고 차원을 올려봅시다. 아까는 R1에서 대놓고 오픈 인터벌 주고 0차원 끝점과 1차원 내부에 대해서 F'을 적분해주면 0차원 함수값 두 개의 차이가 된다. 이거였잖아요. R2로 올려서 생각해도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계를 1차원으로 주자고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심상을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평면을 먼저 주세요. 인풋에 대한 평면으로 R2를 줘요. 아까는 시점과 종점이 경계였죠. 시점과 종점이 경계니까 곡선으로 연결했어야만 됐죠. 전달이 되나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생각을 기하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경계가 애시당초 1차원이라고 하자. 근데 경계가 돼야 되니까 루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루프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경계고 이번에는 그 경계의 내부는 채우는 법이 정해져 있죠. 이 룰이 납득이 가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타입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경계를 마치 이제 그 서클 같은 걸 생각한 다음에 서클 안쪽을 볼로서 채우는 게 가장 단순한 직관이에요. 요 가장 유의미한 직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계가 두 개 있어도 돼요. 그 어떤 뭐라고 해야죠? 도너츠처럼. 내부 경계, 외부 경계 이래도 되는 거죠. 루프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내부를 도너츠처럼 채워도 돼요. 전달이 될까요?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아까는 0차원 경계였던 거를 이제 1차원 경계로 확장하자고요. Y 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가셨어요?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아까의 방식 보세요. 0차원 경계에서 함수값 두 개의 차이가 적분이 되도록 하는 걸 정의하니까 뭐예요? 그게 그레디언트. 그게 원 베리어블 때 F'이었던 거예요. 디스커션 하시면서 더 확장하실 수 있겠죠? 생각하는 과정을. 자, 이번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루프 하나만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만약에 루프 안쪽까지 해가지고 애뉴러스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방법이. 그러면
루프가 있고 그 루프 안쪽을 그 내부를 채워요. 그러니까 볼이 있고 R2에서 볼이 있고 볼의 경계가 요 루프 서클 같은 걸 생각합니다.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직선 그 선분 기준으로 캔슬이 돼가지고 쭉쭉쭉 안쪽에서 캔슬이 되고 양 경계만 남는 거죠. 그 룰이 이해가 가시죠?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F'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부에서 캔슬이 다 되고 경계로 나가는 것만 남아야겠죠. 똑같은 룰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 말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뭔 소린지? 룰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이번에는 0차원 경계랑 1차원 내부 대신에 1차원 경계랑 2차원 내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뭘 기대해야 되냐면 2차원 내부에서 쭉쭉쭉 캔슬이 되고 1차원 외부로 경계로 빠져나가는 거여야만 돼요. 그러려면 회전이 내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전이 돼야 캔슬이 쭉쭉 지들끼리 다 되고 쭉쭉쭉쭉 캔슬이 된 다음에 경계만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컬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에 기준은 뭐만 바꿔드린 거냐면 적분을 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이 대상들을 정의한다라는 거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 대상들을 왜 정의하는 거냐? 우리 하고 싶은 건 적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변수에서 봤던 거는 쭉쭉 캔슬되는 방식으로 이게 말이 되도록 하는 대상을 그 안에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계를 따라가지고 루프를 따라가지고 이거를 경계로 보려면 내부에서 캔슬들이 일어나는 방식은 지들끼리 도는 거가 회전하는 것들로 캔슬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그린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증명을 역시나 다변수 비적분을 해보면 이건 실제로는 그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FTC 적용하면 그냥 나와요. 이것도 여전히 원베리어 FTC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실제 증명은. 왜 우리가 아는 거는 내부에서 캔슬에 대해서 경계로 나가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거에서 말되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일변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 차원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증명을 읽어보면 원베리어 FTC라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해놓고요. 자, 여기까지 말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개가 됐습니다. 0차원 경계와 0차원 경계를 메꾸는 1차원 내부. 1차원 루프 경계와 1차원 루프 내부를 메꾸는 2차원 내부. 자,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0차원, 1차원, 2차원 국한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이 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1차원 루프가 경계였잖아요. 아까는. 자, 이번에는 2차원을 경계로 발칙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속으로는 그 구 껍데기를 경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혹은 이런 도너츠 같은 거. 껍데기. 그러면 이거 내부는 뭐예요? 내부는 안쪽 살을 채우면 되죠. 구가 있었으면 구가 껍데기예요. 그 안쪽이 내부겠고 그 내부의 껍데기가 우리가 보통 서피스라고 부르는 곡면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욕망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캔슬이 쭉쭉쭉쭉 되고 나서 경계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아까의 직관을 보면 2차원 내부랑 1차원 루프를 비교하는 거에서 2차원 내부에서 회전들이 쭉 있어가지고 회전들을 만들어요. 회전들이 쭉쭉쭉쭉 캔슬이 돼. 그러면 경계로 빠져나가는 양이 된다. 이게 그림 정리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 3차원 내부에서 쭉쭉쭉 지들끼리 캔슬이 된 다음에 그것들이 이 경계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한 사람은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부에다가 뭐를 배치시켜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랑 같은 거예요. 내부를 폭발시켜야 돼요. 내부가 폭발하면 폭발들이 쭉쭉 돼가지고 지들끼리 캔슬이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나가는 게 경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릇에다가 물을 붓는 방식이고요. 폭탄이 폭발하는 방식이고요. 전하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 소스를 위치시키면 원천이 존재하여 그 원천들끼리가 쭉쭉 캔슬이 되고 남는 것만 경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치시키는 거가 오늘 네 번째 거의 마지막인 발산, 다이버전스예요. 자,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 대상들을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분을 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만드는 거예요. 왜요?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경계에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이 가능한 거였고 그거를 가지고 내부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장 포멀하게는 미분 형식 버전으로의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티어럼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증명 자체는 그냥 원베리어 FTC예요. 실제로 이제 정말로 읽어보면.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다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다 배우신 거냐면 다변수 미적분학이 뭔지 다 배우실 거예요. 미적분학이란 뭐냐? 이게 말 되는 거면 다 미적분학이에요. 그러면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적분을 정의해요. 적분을 정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1부터 100이라고 하는 거를 더하는 룰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1부터 100을 더할 것이야? 왜냐하면 그대로 더하면 뭐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 룰이 캔슬이 되도록 하는 그 미분계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학은 선택지가 많아요. 합을 어떻게 클레버하게 잘할 건지마다 미분과 적분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달이 될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다변수 미적분학까지 여기까지 익힌 다음에, 그래서 물론 저희는 같이 훈련할 겁니다. 오늘 했던 미분 사이드의 반대 사이드로 적분 훈련 여러분들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다변수 기준이고 계산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컬과 다변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들은 다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 진짜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임의의 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행렬 계산하는 법 알고, 다변수 미분 적분하는 법 알고, 다변수 미분과 적분 왜 정의하는지 알았으니까 끝이죠 뭐. 수학 끝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이 각각들의 토픽들에 대한 것들이고 그 연구 분야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는 얘기지만 직문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흘려놓은 게 발산 정리를 생각했는 게 가우스였어요. 그래서 그 19세기에 시작되었던 이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학적 세계관이 확장되기를 기대했었는지가 오늘날의 근대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수리를 체류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들로 수학의 3대장은 해석대수 이상이다 라는 체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직문수에서는 가장 후반부에 그것들을 다루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뭐고? 이런 얘기들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질문들이나 감사한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지훈정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게 1차원 경계를 잘게 나누면 좁은 간격의 등고선이 쭉 그려지는 거냐? 이것도 그 직문수 노트 다 그려놨는데 만약에 일변수 기준으로는 그래프가 있으면 직관이 나름 있으시죠? 어떤 A부터 B까지 쭉쭉쭉 미수하게 쪼개면 그 미수하게 쪼갠 데서 보면 결국에는 선형근사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을 가정하는 거예요. 함수를 F에다가. 마찬가지로 F가 만약에 이변수라고 하면 이변수 함수가 R2의 곡선 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역시나 미소하게 본다면 거기서의 선형근사를 지칭하는 의미가 그레디언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그 계산은 내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해야 하면 돼. 근데 이런 얘기들도 다 지금 이제 다 그 방향도 함수를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어서 지난주 이제 이동호 선생님이 이제 남겨놓은 것들 보면 이거 왜 그 방향도 함수 다는 이거 내적 왜 들어오지? 라는 거에서 체인룰 때문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이 들어온다라는 거에서 핵심은 내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곡선 방향으로 내적시켜야지만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적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곡선 방향의 정보들만 추출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일변수에서 말이 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에서 다 디스커션 하시면서 심상들을 되게 선명하고 명료한 심상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만들어 나가시길 권해요. 자, 오늘 어쨌든 얘기해서 질문, 코멘트 감상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 살짝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말씀 살짝 정리해보면 0차원에서 뭔가 적분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면 그건 넓이를 뜻하는 거고 그 적분한 함수를 알고 싶어서 그거의 그 함수, 0차원 함수를 보고 그럼 그거는 이제 적분한 함수의 변화율이니까 그런 식으로 미분과 적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1차원 함수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돌려서 1차원 함수가 도함수면은 그 실제 원함수는 2차 변수가 두 개인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면 3차원 이상의 함수들은 무엇을 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사실 좀 별개의 얘기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R1, R2, R3 이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제 그 구체화 가운데 담아낼 수가 있어요. 시각화를요. 근데 4차원부터는 못 담아내요. 못 담아내죠? 근데 못 담아내니까 우리가 사는 물리 세계에서 무의미하다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어떤 시공간도 정확하게 이제 민코스키 시공간으로서 R4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히든 디멘전,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히든 디멘전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사는 이제 시공간은 10차원이거나 11차원이다. 이런 쌉소리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소 세계를 못 본다고 해서 미소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시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H에서 본다면 시각화 가능한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의 구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포인트는 있지만 그게 뭐 무의미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단지 간 거냐면 산술 가능한 방식으로 차원을 올린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그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직문에서 보고 있는 펀더멘탈 티어럼 라인 인테그랄 그린 티어럼, 클래시컬 스토커스 티어럼, 다이버전스 티어럼들은 우리가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대상들이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거에 국한되어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의 요긴함들은 보통 수학에서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재밌잖아. 왜 우리가 R2, R3까지 해야 돼? RN도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긴하다. 선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잘죠? 그리고 인간의 보통 욕망은 어느 쪽이냐면 이 n이 Rn에서의 n도 유한이길 원하지도 않아요. 무한 차원에서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역적인 룰을 정한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관찰을 가지고 이 연역적인 룰을 가지고 정의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룰만 가지고 보니까 아 차원도 유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 하고 싶은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기본적인 룰은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재밌잖아 한 다음에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요긴하고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룰인 것 같아요. 네, 오조 선생님. 저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오늘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 미적 분학 기본 정리 이거 하시면서 그 애뉴러스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하실 때. 저는 사실 이거 할 때 뭐 말은 뭐 그림 정리 이용해서 막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외곽에서의 선적분에서 그러니까 바깥쪽 경계에서 선적분에서 안쪽의 선적분을 빼는 것도 그러면은 정확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보는 게 그게 지금 맞게 보는 건지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일전에 그 직문수 게시판에도 제가 글을 저기 카피해서 올리긴 했는데 일전에 더하다 스터디에서 망원합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그 구분 구적법 하면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남겼던 코멘트는 이거 시그마 K 제곱을 계산을 하는데 왠지 여기에 꼭 평균값 정리가 꼭 쓰여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좀 남긴 적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제가 좀 잘 감지를 한 건지 네,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두 가지 각각 그 답을 해드리면 조금 디테일을 얘기할게요. 어떻게 가변이 되는 거냐면 수학적으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서 그대로 이걸 나중에 레코드 보실 수 있는 걸 염두에 놓고 그 구멍 안 만들고 그대로 다 얘기해 놓을게요. 일단은 먼 베리어블 FTC가 제일 먼저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Y는 f of x 기준으로 A부터 B까지 적분이 먼저고 F 프라임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 R2에서 곡선 기준으로 올린 게 저희가 직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펀더멘탈 라인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그 커브를 따라서 적분하면 F 오브 종점에서 F 오브 시점과 같아진다. 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그 미분형식 사이드에서 보면 DF의 적분이랑 같은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DF의 적분이랑 같고 그 디퍼런셜 원 폼을 그 이제 커브에서 적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린의 정리로 올리는 거냐면 그 그린의 정리는 사실 가변을 거치는 건데 먼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R2에서 라인 세그먼트가 있으면 이 라인 세그먼트를 따라서는 선적분이 가능하잖아요. 나블라이프를 적분한다고 하나 DF를 적분한다고 하나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실 적분에 엄밀하게는 미분형식 기준으로 봐야 체인지 오브 밸브랑 호환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근데 어쨌거나 라인 세그먼트 기준으로 적분하게 되면 이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스퀘어를 만들어요. 정확하게. 스퀘어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각각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펀더멘탈 티어럼 라인 인테그랄을 4번 써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4번 써가지고 그거가 그러면 여기 이걸 다시 경기가 되도록 내부를 재조정하면 로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결과적으로 컬프리여가지고 거기서 스퀘어를 임의의 루프로 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장 그 관찰의 원형은 스퀘어를 기준으로 관찰한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애뉴러스를 포함해서 애뉴러스의 포인트가 루프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 루프가 있어야 되고 외부 루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경계 쪽 적분은 내부 적분 더하기 외부 적분이어야 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거가 이 내부가 컬풀이라 가지고 이 컬에 해당하는 거가 0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같아져 가지고 스퀘어를 기준으로 적분한 거를 임의의 루프로 가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바꾸는 디테일이. 그렇게 해서 그림 정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나면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요렇게 요거 FTC를 쓴 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로테이션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를 임의의 루프로 가변할 때 다시 그림 정리 써가지고 내부에서 적분 영대에 맞춰놓고 루프들을 가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상수학적으로는 그 두 루프를 호모토픽하게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이게 좀 그 어떤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고요. 괜찮으시죠? 그 디테일들을 일부러 다 남겨놨고 이거 보통 그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이나 리만의 복수에서 초반부에 보통 제가 설명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미분형식 적분 처음 배울 때 그게 있고 잠깐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제가 키워드가 좀 순간 그 시그마 K 제곱 아 같은 그 관찰할 때 네, 평균 변화율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은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요. 일단 괜찮은데 그게 아마 답이 6분의 파이 제곱인가 4분의 파이 제곱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거 k 제곱분의 1에 그거 그 썸을 때리면 그거 물어보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거 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것 중에서 그 직문수 및 하시는 공부에서 재밌게 해볼 만한 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직문수 올리신 거에서 이제 이제 막 공부를 하시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L2 컨버전스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그 남기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풀이의 급수가 사실은 L2 힐베르트 공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불변인 아이소메트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떻게 LLM을 써보시면 괜찮을 거냐면 K제곱분의 1의 계산을 풀이의 급수로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LLM에다가. 그러면 지금 궁금해하시면 왜냐하면 풀이의 급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대값이랑 다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이라는 센스랑 기대값이랑 연결지는 센스에서 관계가 되는 거를 보는 한 가지 표준적인 방법이 그게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그거는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먼저 적분이 아까 급수가 있고 이 급수 의미 부여하면서 이런저런 거랑 공교롭게도 의미 부여될 때가 단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의미로서 갖고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좀 우발적인 거에 좀 더 가까운 정서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통 미적분학을 배울 때 그 P 시리즈 테스트를 하면서 그 n의 p 승분의 1에서 p가 1일 때는 다이버지하고 1보다 크면 컨버지 한다는 것만 배우고 사실 급수가 어떻게 뜨는지는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적분학에서. 근데 맞아요. p가 2인 경우는 이게 힐베르트 공간의 구조가 나이스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가지고 이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파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나눌 만한 대상인데 구체적인 다 야론에서 적분 계산하는 거여가지고 이거 같이 나누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혹시 또 다른 시간 괜찮으면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주에 저한테 하셨던 질문 중에서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는 건 알았다는 게 아니라 뭐 해결된 것도 있고, 이거는 난 지금은 모를래.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한데, 하나가 계속 좀 걸리는 게 있는데요. 적분에 왜 내적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음, 저는 적분을 어쨌든 그 미분형식의 그 적분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DF를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생각해보면은 DF 자체는 내적 없이도 DF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적분을 할 때 여기서 내적이 들어올 건덕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게 지금 감이 잘 안 잡혀서 그 질문에 대한 뭐 답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생각의 방향을 주셔도 되고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소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벡터 필드의 선적분 레벨에서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미분형식의 적분으로 볼 수도 있고
벡터장의 선적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쪽 사이드에서 이 이퀄인 점에서 내적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네, 네네네. 내적을 그 어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위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연결할 때 내적의 의미를 가지고 커브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서 적분하는 것으로서 DFE 적분을 정의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DF는 내적과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점에서 뭐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도 페어한, 모든 의미에서 페어한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하나는 이제 그게 가장 엘리멘탈한 관찰의 출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지금 드렸던 질문의 어떤 결에서 적분과 내적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거에서 그 원형은, 내적은 그좀 정확한 원형에 있어서 리마니안 매트릭은 그 공간의 쉐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트릭 혹은 내적이 없으면 공간의 쉐입을 논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공간의 쉐입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적분소, 우리가 큐브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지 또한 그 안에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레벨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레귤러 서피스 좀 계산 좀 보고 계시는 결들이 생기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레귤러 서피스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스피어나 토로스를 포함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에 로컬 코디네이트 혹은 차트를 따요. 그럼 이제 UV 파라미터로 표현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저희가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그 계산을 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적분소가 DU, DV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딴 파라미터에 의존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이 있어야 내적을 가지고 볼륨이 결정이 돼요.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볼륨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이게 DU, DV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기에 보정 텀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R2 기준으로 인테그랄이랑 R3에서 서피스 인테그랄 비교하면 형태가 좀 다르죠. R2에서는 DU, DV로 그냥 하지만 뭔가 거기 보면 붙여놓은 게 그게 정확하게 그 내적에 의한 볼륨 그 바뀌는 이펙트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는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B라고 할 때 B 서브 U 크로스 프로덕트 B 서브 V에 스퀘어 루트 붙여놓은 거가 정확하게 볼륨 폼에 대한 걸 붙여놓은, 이게 내적에서 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워딩을 정확하게 쓰면 리마니안 볼륨 폼. 그러니까 실제로 적분을 수행하려면 내적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걸 적분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 적분의 기준은 DUDV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 보정이 없다는 거는 이 지금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혹은 차트의 선택지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 풀백을 해주는 거가 그 이제 왜곡을 반영해야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이 수수는 내적이 볼륨 폼을 결정하고 그 볼륨 폼을 가지고 스토크스 테orem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자체가. 그거가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래서 비교해 보시기 좋은 게 뭐냐면 그린의 정리랑 클래시컬 스토크스 테orem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냐, 보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냥 루프가 관계인 것이 똑같으니까 루프 내부가 R2에 있는 내부이든 R3에 있는 거든 뭐 비슷한 직관이겠지, 이 정도로 넘어가요 보통. 그리고 그 R2에 있으니까 그 지금 오늘 저희가 훈련한 것처럼 그 이제 컬에 해당하는 벡터 컴포넌트가 한 개밖에 없어요. R2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의미가 병돼요. 근데 R3 쪽으로 확장하는 클래시컬 서커스 디아람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그 컬에 대한 성분이 세 개가 되는 거에는 되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막상 볼륨이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이펙트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적에서 100%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포인트, 그래서 클래시컬 서커스 디어럼이랑 그린의 정리를 실제로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적분을 수행하는 그 적분소가 뭔지를 연결지어 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들 좀 나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혹시 어쨌든 오늘 얘기들 중에서 감상이나 어쨌든 뭐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한두 분 정도. 그럼 제가 좀 그렇게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직문수가 이제 정말로 후반부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선형대수 배웠고 이제 미적분학 배운 거예요. 이게 다예요. 미적분학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이거 퀄리티 올라가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거였어? 하면서 계속 내가 봤던 게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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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이제 수학 짬을 먹거든요. 반복되니까 거기서 내공이 붙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문수에서 하는 과정은 이게 뭐고, 이 대상들이 뭐고, 왜 중요하고, 이 엘리멘트리한 것들이 뭐고, 그 엘리멘트리한 트리비얼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혈도를 뚫어줘요. 지금 이제 미적분학도 많은 분들이 익숙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듣는 얘기가 기대한 거랑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미적분이 이런 거였어? 이런 거를 들으실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 가지고 이거 다 수학이니까 계산 가능한 대상들이잖아요. 이 계산들을 하면서 이 계산들 이면에 이 지금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것들이 다 녹아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속된 말로 수학 짬이 차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체화랑 추상화의 감각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 지금 몇 분 물어보시는 분들은 직문수에도 지금 이제 4기가 처음이 아닌 분들도 지금 계시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스펙트럼은 지금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와 미적분학과 사용대수가 이런 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준에서 보통 후속 스터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뭐 계산 위주의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지금 이제 직문수 4기 마친 시점에서 열려있는 기대수 7기를 가지고 연역 위주의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고 하다가 뭐 내년에 예를 들어 기대수 이제 또 5기가 열린다 해서 뭐 직접 들어오시는 여하랑 별개로 그 시점에서 다 똑같은 얘기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 내가 좀 이해가 좀 많이 달라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들을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네 내지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일 수 있고 옛날 글들만 이미 찾아보셔도 사실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직관과 계산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 여러분들이 내뱉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디스커션 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들이 이게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떠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쓰셔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오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유의미한 보상으로 연결이 되는 한 가지 근거는 모든 수학은 결국에는 계산 레벨에서는 사용대수랑 미적분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관들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어떤 관심 가는 어떤 필드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식으로 해서 수학점이 올라가면 뭐 재미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 약간 이제 혹시나 감상 관련해가지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오늘 듣고 오늘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토론할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코멘트죠. 그래서 직문수 4기와 맞춘 시점에서도 토론하는 장들은 한 두어 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알아가실 수 있게요. 혹시 또 저는 이번에 미분 사실 적분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적분을 저번에 한번 노트를 봤다가 미분에 좀 의문이 생겨서 다시 미분 쪽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디스커션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팩트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되게 커서 뭐 여러 가지 LLM의 도움도 받고 책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쉽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체인룰이 왜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미분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핵심적인 퍼즐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서 거기에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뭔가 LLM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좀 되게 답답한 부분이 커서 뭔가 되게 명확한 책 같은 걸 보고 싶다는 마음이 솔직히 좀 큽니다. 요새. 아, 그것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은 아주 좋은 감상입니다. 이 센스에서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문수에서 미분 가능을 정의하는데 좀 공을 들여놨잖아요. 제가 오히려 오류인 것들을 두고도 그냥 그대로 왜 제가 이걸 오류로 적었는지 어떤 직선과 곡선의 차이에서 곡선이라고 하는 걸 다루기 위해서 이걸 놈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 어떤 그 정의 직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일부러 다 그런 것들을 남겨놨는데 노트 그대로 오히려 어떤 수정을 안 하는 가운데 그 실제로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는 뭐로 정의가 되어지냐면 저희가 보통 자코비안 매트릭스란 단어로 참 말하고 싶어하는 그 혹은 디퍼런셜 혹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말하고 싶어하는 미분 선형 연산자의 존재성으로 규정이 되어져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수학적인 정의 레벨에서는 그 선형 연산자이다 보니까 선형 연산자가 있으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면 그거를 행렬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형대수가 들어와요. 그 선형대수의 어떤 표준적인 라인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두 벡터 공간 간의 베이시스를 잡아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잡고 그래서 이제 기대수 라인에서는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존재를 가지고 미분 가능을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의로부터 두 함수의 합성이 미분 가능한 것과 체인룰을 다뤄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선형대수에 대한 연역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해요.
여기서의 맥락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선형대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라인은 별개의 훈련이 필요해요. 보통 이걸 통과하는데 걸려요. 그 소위 말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면 두 개가 있으려면 벡터 스페이스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각각 들마다 베이스를 잡아요. 베이스 잡아가지고 각각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면 이것들의 행렬 곱과 그 선형함수들의 합성이 정말 일치한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몇 가지 해야 되는 딜링의 포인트가 있는데 직문수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디테일들은 이해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드릴링의 어떤 그 이제 선수가 필요한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 직문수는 다루는 게 지금 너무 방대하잖아요. 지금 결론 저는 거기서 다변수 미적분학 다 다뤘고 서형대수 다뤘고 분 다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뒤끝을 갖고 계시다가 그 이런 것들은 되게 칭찬할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막혀야 되는 거에서 막히는 거거든요. 안 막히면 더 문제예요. 전달이 될까요? 왜냐면 다 비어있기 때문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막히는 게 맞고, 그래서 그 인지가 생기는 거에서 짜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겁니다. 어떤 계속 좋은 사인으로 이제 수학적인 영향이 올라가는 사인으로 그런 거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 체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들을, 레거시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선형대수까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적어도. 그런 게 지금 BS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제 기대수 7기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이겠고, 이제 다변수 쪽 미적분학 훈련들 계속 이제 이 탈곡기 시간에 훈련하면서요. 그래서 미분 훈련하시고요. 반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온 대상들 이제 할 수 있게 좀 훈련들 하면서 그 의미들 이제 가우스, 리만 그런 이제 사람들이 했었던 것들의 의미들 이제 보다가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선형대수까지 다 쓰입니다. 참고로 얘기들 뒷부분은 전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부분들 본인들 보고 싶으신 방식대로 보시다가 이제 끝날 시점에서 어떤 소금을 먹은 상태가 되어서 더 좀 해야겠다 하는 거에서 어떤 후속 공부들을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직문수를 보시고 이 뭐 직문수 들을 때가 다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들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제가 하는 말들 동네 아저씨가 떠드는 개소리를 짓거리시고 기간주하시고 그냥 다 무시하셔도 당연히 되는 것들입니다. 네, 오늘 레코딩 여기서 줄입니다.